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주식 썰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스 GPT를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진실 추구 AI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AI 기술 경쟁 격화와 함께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달 안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500억 원 규모의 우주 사업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차 발사까지는 정부가 주도했으나 올해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민간기 제작 총괄 관리와 발사 운용에 참여하는데요. 반면 어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의 발사가 연기된 가운데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이 트루스 GPT 이야기 나오면서 AI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챗 GPT라고 해서 이걸 이제 뭐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또는 실제 지금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AI라는 기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원했었던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4.0 버전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고도 발전을 좀 해주고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적으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구현시켜주는 그런 기술력을 지닌 인공지능 AI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뭐 글을 만들어낸다라든지 표현을 해주는 그런 기술력이 좀 높다고 해요. 네. 물론 이제 4.0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수학적인 기술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4.0이 이제 나오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이제 고난이도로 능력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실제 변호사, 미국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좀 어려운 시험 부분들에서 직접적으로 응시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네. 3.5 버전에 비해서 4.0 버전이 굉장히 압도적인 또 실력으로 또 10위권 이상, 90위권에서 10위권, 또 70위권에서 1위권 수준으로 올라오는 그런 인간보다도 굉장히 오히려 월등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좀 해주고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주요 그 AI 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좀 토로하는 그런 이제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정도 이런 AI 기술에 대해서 좀 멈추고 개발하기 전에 규제 수단을 만들고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얼마 전까지 좀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은 지금 챗 GPT가 버전업이 됨에 따라서 굉장히 고도 발전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체적으로 자가 수행으로 자기가 똑똑해진다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정보 입력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입력해주고
좀 더 많이 풀이를 해줄 수 있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영화 중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라는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가 생각을 갖고 직접 자기가 판단을 해내는 구현 방식을 만약에 소스상으로 더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 AI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을 넘어서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챗 GPT의 어떤 성능은 좋지만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실 오프라인 코드식으로 입력하는 방식이죠. 그 특정 서버 안에서 해서 대답 모델을 구해내는 방식이니까 막혀있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퍼져서 어떤 이제 시스템망에 접근이 가능하게 AI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가지능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건 이제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의 버전업으로 그 회사에서 집어넣어주는 특정 정보들이 합산될 때마다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전에는 못하던 작업도 실질적으로는 해놓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4.0 버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간과 흡사한 수준의 경지까지 지금 이제 시스템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무튼 이와 관련된 어떤 규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AI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제 명칭 자체가 뭐 트루스 GPT라고 하는데 챗 GPT에 비해서 어떤 진실을 추구하고 또 사회의 어떤 공유 기반이나 좀 좋은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인류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뭐 이런 GPT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면서 회사를 설립하고 개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실을 추구하겠다라는 명칭이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우선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 오픈 AI 즉 챗 GPT의 그 회사의 초창기에는 공동 대표였어요. 이 AI 관련된 기술을 적극 지지했고 이와 관련돼서 개발을 초기에 했던 사람인데 왜 지금 대항하는 AI를 만들겠다고 하냐라고 하냐면 뭐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고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와 지금 이 오픈 AI의 기반인 챗 GPT가 약간은 뭐 진보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공정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정치적인 뉘앙스가 들어가는 내용을 할 경우에 그 미국 국민들을 포함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약간 진보 성향을 맞다라고 하는 답변을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보수 성향과 관련된 질문을 내면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성향을 심어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 AI가 자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정해서 넣어준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바이든 행정부의 입심이 들어가 있고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내년에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하거든요. 다시 대통령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그 미국민의 시민 의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의도적인 작업이 깔려있는 AI여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트루스 GPT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GPT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모르겠어요. 과연 공정할 건지. 그러니까 진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보수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트루스 GPT는 보수에 유리한 답변을 또 집어넣어주면 또 반대되는 답변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대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싸우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진실을 추구한다는 게 진보가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보수가 나쁜 것도 아닌데 진보를 나쁘다고 겨냥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발되는 AI는 보수의가 될 확률이 높고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되는 AI 싸움이 될 확률이 이제 높다는 얘기죠.
또 과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또 대항 GPT가 나오고 현실성 있는 GPT가 나올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AI와 관련된 기술 경쟁이 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점점 더 경쟁 방식들이 나오고 AI 기술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 사회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AI 관련주의 수혜성을 높여주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챗 GPT, 또 트루스 GPT와 연관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관련주는 무엇이 있겠느냐?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AI 서비스와 연결돼서 필수적인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애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장에서 어떤 애들이 있겠느냐? 또는 미국 관련 주식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를 잘 찾아봐야 여기에 대한 수혜 요소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이제 구별해낼 수 있겠죠. 뭐 챗 GPT다, 뭐 트루스 GPT가 뭐 진실을 추구한다, 챗 GPT는 거짓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네. 우리는 이 AI 관련주 발전과 함께 연계되는 관련주를 잘 찾아내기만 한다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 AI 서비스 연계 종목들의 상승률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챗 GPT 인류 생존 위험성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의 트루 GPT 개발 본격화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AI 관련주 수혜성을 높여주는 부분을 체크해보자고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발사 이야기와 함께 이런 스페이스 X 부분도 다뤄주실까요? 네. 네. 우선 5월 달이죠. 이제 5월 한 20일, 17일 이후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 이제 그 누리호에 대한 3차 발사가 좀 예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아까 앵커님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정부 위주의 사업 영역에서 이제 민간 자본 사업 영역 부분으로 투자를 좀 확대해가는 방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기사 주제가 쓸모없는 어떤 그런 돈 안 되는 우주항공 사업에 네. 힘을 쏟는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돈 안 되는데 왜 힘을 쓰냐라고 하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기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업인데. 그렇죠. 돈이 안 되는데 투자하는 기업은 없고요. 그쵸. 또 정부가 억지로 하라고 밀어붙이는 사업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우주항공 사업은 앞으로의 미래 발전 사업이고 최대 핵심 사업이에요. 기본적인 반도체 사업이 지금은 우리 전 세계적인 핵심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네. 또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반도체가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의 집약체로 더 크게 가는 건 결국 우주항공이거든요. 지금은 우주 발사체 수준에 머물겠지만 우리 세대가 아닌, 저희 세대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주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관련 부분에서 이 우주항공 기술을 누가 더 빨리 장악하느냐가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 나라 중에 가장 발전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당장에 달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비용을 간소화시킬 수만 있어도 달에는 무궁무진한 반도체 소재 자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전기차 필수 핵심 소재들이 많이 깔려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구상에는 극도로 희귀하다고 하는 희토류들이 달 표면에는 천문학적인 가치 수준으로 쌓여 있어서 그걸 긁어 오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엄청난 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죠. 또한 우리가 뭐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을 지나가는 소행성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다이아몬드라든지 금 매장량이 지구 전체 매장량보다 훨씬 넘는 수준의 순도로 네. 집약되어 있는 소행성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일부만 캐온다고 하더라도 떼돈을 벌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캐오면은 네. 지구에 이제 금값이 똥값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 땅바닥에 있는 돌 줍지 않잖아요. 금이 이제 그 정도의 가치선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많이 키우면 네. 아무튼 적정 수준을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한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무궁무진한 우주에 대한 잠재적인 기대 가치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돈 안 되는 데 쓰는 이유다라는 기사는 조금은 이제 기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이 사실 지금 벌써 발사체나 이런 시험 발사만 11회 이상이 나왔어요. 뭐 가학 로켓부터 시작을 해서 1993년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로도 3차까지 발사를 했고, 이번이 이제 누리호 발사를 하는데 1차는 실패를 했고, 네. 2차가 성공을 했단 말이죠. 3차의 중요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발사를 성공하느냐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직접적으로 주요 위성체들을 탑재한 상태로 발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핵심 실용위성부터 시작을 해서 부가 소형 위성들을 탑재한 상태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한 또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로켓의 어떤 엔지니어나 참여 기업들의 그 로고들을 달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하나 에어로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민간 자본화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자사 명칭을 메인으로 실을 수 있는,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로켓 하면은 한화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네. 아무튼 다음 달에 발사가 되기 때문에 기간은 좀 한 달 정도 구간으로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어떤 추세형 상승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 다음에 연계되어 있는 직접적인 누리호 발사 관련주들을 흐름들을 보면 한국항공우주 계속적인 추세형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가 흐름이 꾸준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추세가 끊겼다기보다는 계속적인 반등을 해주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국내 발사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나 어떤 이런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 이 관련 핵심 종목 및 또 부가적인 우리가 지금 체킹해보지 않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흐름은 네. 상승 추세를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의 발전 및 관련 발사체에 대한 기대 심리도 중요하겠지만 당장에 이제 이틀 뒤에는 네. 스페이스 X 네. 즉 또 일론 머스크가 또 나오는데 참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기차에서도 메인 업체고 전 세계.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우주항공에서도 민간 기업 1위 업체에 해당을 하고 대단하네요. 지금 또뭐 AI 관련돼서도 뭘 한다고 네. 하고 그다음에 트위터 주인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도 전 세계 탑 위치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한 진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스페이스 X에서 원래 17일 날 발사가 좀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발사체였죠.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약간의 결함이 발견돼서 20일로 미뤄졌어요. 굉장히 짧게 미룬 거라고 해요. 원래는 한 달이나 뭐 2주 이상 미뤄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48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의 발사체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거나 아니면 달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성체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발사하는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달에서 화성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로켓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로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테라포밍 시키고 우리 지구가 나중에 이제 환경오염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불모지가 되기 전에 네. 화성을 개척하고 여기로 이제 지구인들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하고 싶으면 그거보다는 네. 생명공학을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연장을. 네. 예, 자기가 좀 영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 200살, 300살 살 수 있는 약을 먼저 개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래야지 더 오래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몇십 년 안에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빨리 자기 생에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끊길까 봐.
어찌됐건 간에 뭐 그런 이제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또 직접적인 스페이스 X와 연결되어 있지만 전 세계 우주 항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즉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정부 주도하에 나사에서 미국도 이미 손을 뗐어요, 우주항공을. 네. 이제 민간 기업과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 위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기업으로 돌려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왜? 정부 주도하에 하면은 승인 받아야 될 게 많아요. 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대통령 승인에 중간에 회의도 걸치고 단계가 막 수십 단계를 거쳐야지 하나가 나와서 발전이 느리다라고 한다면 민간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의 오너가 오케이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우주항공 기술을 좀 극비 기술로 붙이면서도 네. 정부 주도 하에만 추진을 했었지만 이제는 민간 사업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네. 협력 지혜로 해가는 거겠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또 국내 수주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 또 나로 발사도 다음 달로 앞서와 있으니 당분간 또는 근접 2, 3거래일 안에도 또 우주항공 관련주가 한번 강하게 올라갈 확률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중대형주의 상승력은 좀 강하지만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이번 주에 좀 히트 수익을 기록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트렌드 분야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썰전 주제로 우주항공 관련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네요. 미래산업 성장성에 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우주항공 강국 도약의 목적이고요. 우주 후인 다음 달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죠. 이 3차 발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요 위성체 탑재 후에 발사 예정으로 1, 2차 발사와는 차이점을 알려주셨고 또 스페이스 X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를 앞두고 우주항공 관련주 기대감 올라오고 있고 추후에도 상방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원고를 보니까 원고의 제목이 네. 참 멋있게 돼 있네요. 네. 제가 보낸 것보다 더 멋있게 꾸며주셨는데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 네, 그죠? 해보고 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거 이병헌이 잘하잖아요. 그쵸. 그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과연 우리 주식 시장에서 네, 왕이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겠는가?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이 상황 김용덕 대표가 알려드리겠소. 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왕이 될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던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입니다. 매수가 14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이 15%이고 오늘은 4% 약세 받으면서 10만 6,500원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거의 고점 부근이신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고점이네요. 네. 네, 이렇게 정상적인 AS 네. 종목 상담인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고점에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이 질문이 오는 게 보통 정상적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보통 수익 중이신 분들이 질문 오는 건 좀 자랑. 네, 간혹 있죠. 네, 나 잘 샀냐? 네. 더 갈 것 같냐?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사업 영역은 좋아요. 우선 삼성의 지원을 받는 그런 이제 국내 로봇 관련주고요. 또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될 이제 서비스용 로봇의 핵심 사업 영역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삼성이 기본적인 로봇 사업 영역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차 직전 고점 돌파는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지금 지수를 고려해 봤을 때 지수가 신고가가 아닌 여전히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고점 구간대 대비 상승력 정도가 진행된 상태를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장 이후에 역대 최고 신고가를 벌써 찍었다라는 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 탄력으로 이게 뭐 15만 원을 돌파하고 30만 원, 60만 원을 과연 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 개발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확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도 이번 연도에는 로봇 관련된 개발 소식이라든지 좀 전에 우리가 썰전 주제에서 다뤄봤었던 챗 GPT처럼 결국에는 이게 이제 로봇 안으로 들어가는 형식이 될 거거든요. 이게 로봇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컴퓨터 자판에 찍어서 물어보거나 지금 4.0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하거나 직접 찍지 않아도 뭐 터치 스크린에 글씨를 써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걸 로봇 안에 집어넣겠죠. 그러면 서비스 로봇이 물어보는 걸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네. 네, 뭐 계산해 달라고 하면 계산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어차피 로봇가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전 고점 도전을 과연 강하게 줄 거냐 또는 15만 원 이상의 도전을 핵심적으로 해줄 거냐에 대한 여부는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관련 로봇 사업에 대한 얘기들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우선은 매수가 회복 시점까지는 홀딩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죽지는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걸로는 보이고요. 네. 그 시점에서 매수가가 회복됐을 때는 유지가 가능하나 재차 매수가를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익절을 해주고 나서 현금화 시키라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업성이 좋고 특히 삼성 투자 소식이 확대될 시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다만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점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 시에 정리해보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매수가 7만 900원이고요. 비중 5%입니다. 오늘 4% 조정받으면서 6만 7천 원이고 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박셀바이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추격 매수고요, 역시. 네. 굉장히 좀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네. 이틀 전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회가 별로 없었겠죠? 갑작스러운 재료로 뭐 상한가에 이제 수직으로 이제 사실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뒤늦게 따라 붙었는데, 오늘 사실 연속 양봉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나와서 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종가가 나쁘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갭상승이나 오전 초급등을 노렸는데 개팍 출발한 것 때문에 물린 거겠죠. 일단 간암 치료제 관련된 사용 승인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건데 사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공학 관련주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나 실질적인 치료제에 대한 승인 소식들이 들리면 그때 급등이 나오기가 딱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재료가 나와서 지금 노출이 됐다는 얘기고 추가적인 연속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반등이 안 나왔다라는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거죠. 원래 세게 가려고 했으면 오늘 또 상을 쳤어야 되는데 네. 개파락 음봉 마감을 해줬다는 게 좀 부담이 되겠죠. 다만 어제 저점을 지켰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는 남아있다. 즉 이쪽에 보면 작년 7월 달에도 한번 다른 이제 재료에 의해서 주가 급등이 강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런 그 치료제 소식보다는 관련된 그 무증인가 뭐 그런 이제 재료 때문에 레벨업을 좀 강하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보면은 1차, 2차 반등 이후에
2차 반등의 저점을 깨지 않으니까 다시 레벨업이 한 번 더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제 저점과 오늘 저점이 거의 동일해요. 이 구간대가 이탈되면 음봉이 확대되겠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 재돌파를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손실을 보시더라도 전일하고 오늘 저점, 특히 전일 저점이겠죠. 한 6만 5천 원 정도 선이 해당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깨진다면 손절을 해주셔야 돼요. 왜? 여기가 깨지면 무조건 6만 원에서 5만 8천 원 사이로 가거든요. 네. 거기를 찍고 다시 올라가든 말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감수해서는 안 돼요. 추가 10% 손실을. 네. 그 경우에는 꼭 손절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직전 고점 도전이 나올 수 있으니 매수가 회복 시에도 적극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추가 수익을 누려보시는 관점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 간암 치료제 사용 승인 소식이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6만 5천 원서 이탈이 되면 매도 전략을 주셨고요. 지켜낸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매수가 6만 원이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 태양광 관련 이런 신재생 관련 종목들 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우선 이제 하나 관련주고 네. 또 기업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네. 우선은 거래 재개 패턴의 기술적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을 얘기했을 때도 하나 에어로를 좀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 그룹 쪽 관련 애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하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이 우주항공 관련 사업용에 대한 기대치에 묶일 수가 있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 그룹주가 다 우주항공 관련주 흐름처럼 기대 분위기가 올라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적으로는 6만 원이 이제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6만 원까지에 대한 도전도 가능해 보일 수는 있어요. 왜? 저점은 거래 재개 이후로도 이전 1월 저점에 대한 지지를 밟고 올라타고 있는 기술적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재개 이후에 특별하게 큰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이전 파동의 고점 도전을 해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추천주로 얼마 전에 해서 100%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성안이라는 종목을 놓고 본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 정지 기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보면은 직전 기준 고점 구간대에 대한 도전을 해주러 올라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고가 영역까지도 돌파까지 나오는 형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지만 기본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거래 재개가 된 종목들이 거래 재개 후에 직접적으로 급등이 바로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후파동에 이어서 고점 도전을 한번 해주러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첫 번째 사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관련주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주항공 관련주로 당분간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네. 6만 원 매수가와 함께 초과 수익도 가능한 그런 움직임이 4월, 5월까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단기적으로 큰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추세적으로 한 달 정도 홀딩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썰전에서 다루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하나 그룹주들 우주항공 모멘텀으로 묶일 수 있고요. 이전에 거래되기 이전 이 차트의 고점 돌파 가능성 있다고 말해주시면서 매수가 회복과 함께 추가 수익 가능으로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화요일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3월 초 8일에 매수했던 M게임입니다. M게임 매수가 8,980원이었고요. 수익률 9% 가까이 달성한 종목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 최고가 달성한 후에 좀 아쉽게 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M게임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 내 이미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기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 흐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갭상승해서 조금 급등을 좀 더 해줬었으면 목표주가 달성이 되면서 기본적으로는 또 승전보를 바로 확정짓는 네. 그런 종목으로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갭상승으로 최고 수익률을 이제 한 8, 9%대 정도를 찍고 다시 음봉으로 조금 내려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도 양봉만 오면서 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서 섞어가면서 중요한 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추세형 상향 흐름 중이고 아직 피치 시세는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종목을 단기 차익을 뭐 10% 이상 수익이 언제 나오건 간에 도달해서 하는 관점은 예전에 나왔었던 이런 12월의 장대 양봉이나 아니면은 2월의 장대 양봉 정도 요런 흐름 정도는 이제 한번 나올 타이밍이 이제 될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차익 실현을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즐기시면서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게임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 상향 중입니다. 장대 양봉 기다리시면서 보유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9일에 매수했던 미스터 블루입니다. 매수 후에 횡보를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1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고요. 또 어제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웹툰 관련주에 해당을 하고 네. 제가 앞으로 다양한 이제 미디어 분야라든지 그 외에 또 AI 관련된 분야에서도 연동 접목이 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성장성이 높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특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전에 좀 급등 시도가 나왔었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주로 공략을 하고 다음날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해준 것 때문에 네. 실제 시가가 좀 높게 설정이 됐고 수익률 달성이 이제 10%가 안 된 수준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 기준의 목표 주가는 이틀 전에 달성이 됐죠. 네. 3,300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이 야간 무료 방송 말고 장중 무료 방송에서도 이 화요일 야간 추천주를 동시 추천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도 목표 주가를 갖다가 이제 250원에서 300원 사이 300원 정도면 매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차익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직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대대적인 파동이 나온 건 아니고 단기 급등으로 목표 주가 달성 정도의 급등파가 나왔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세형으로 본다면 앞으로 직전 고점 돌파의 파동 기대치는 충분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 시너지 효과 기대치를 놓고 본다면 미디어 업종의 성장 흐름과 같이 맥을 좀 같이 하는데 네. 미디어 업종이 이번 연도 들어와서 제대로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상반기나 하반기에 순수 미디어, 영화, 드라마 관련 콘텐츠 업종이 한번 광풍을 부는 시점이 나올 텐데 그때 또 강하게 웹툰 관련주가 같이 끌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뭐 그런 흐름도 놓고 본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정홀딩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관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는 목표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보유하셨다면 목표가까지 홀딩 이야기 주셨고요. 또 올해 들어서 미디어 관련주 상승세 강하게 나올 때 이런 큰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같은 웹툰주 핑거스토리입니다. 이거 역시나 미디어 이런 훈풍 전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전략 필요할까요? 얘도 이제 2거래일 전인가에 좀 급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네. 그날 이제 이 관련 웹툰 관련주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어지질 못한 거죠.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22평의 어떤 기본 하락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잠깐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가 내려왔어요. 네. 사실 공략하고 나서 가위바위보 손가락 한번 잘못 썼다가 네.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네. 그런 손가락 다칠 뻔한 네. 그런 종목이 됐었는데 이틀 전에 좀 기대를 해봤었습니다만 다시 내려와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잠재력을 보여준 거죠. 네. 언제든지 점핑이 나오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준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선은 정해져 있으니까 거래 첫 거래일 상한가 가격 구간대 6,000원 정도 이탈 전 홀딩 원칙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목표 주가 이제 8,200 얼마 정도 있죠. 그 정도 가격까지 도달하는 흐름 앞으로 4월, 5월 정도 사이에 지켜보시면 충분히 목표 주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핑거스토리 6,000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전략으로 목표가까지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5일에 매수했던 손오공 완구업체 관련 종목입니다. 일주일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더 지켜보자 말해주셨거든요. 네.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공략하자마자 좀 빠져가지고 솔직히 좀 답답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야간 방송뿐만 아니라 이 경제 방송뿐만 아니라 장중 무방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공략하고 그날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좀 빠지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셨었던 네. 그런 종목이었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직전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어린이날 한참 남았는데 벌써 고점 돌파 도전을 하고 있다면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한번 크게 때려버리겠다. 그래서 2,4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 장대 항봉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거의 근접 구간에 도달해 있으니까 네. 당장 이번 주에도 가능할 수 있겠죠. 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 주가는 아실 테니까 그 구간 가격이 이번 주에도 도달할 수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이번 주에 도달하지 않아도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날입니다. 맞아요. 4월 말로 5월 초로 가면 갈수록 이런 완구 관련주들은 급등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계시다가 앞으로 수익 실현할 준비, 또 수익 실현할 시점만 잘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오공에 대해서 2,400원 선 돌파 시 장대 양봉 예상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뭘까요? 힌트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저 또 못 맞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못 맞춰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재미만 있으면 되니까. 네, 커피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네. 이런 디저트를 먹을 때는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리고 단독으로 먹을 때는 네. 바닐라 라떼. 네. 그렇군요. 또 아닌가요? 아니요, 네. 좋은 선택이세요. 네. 그렇죠. 아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위에 좋은 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위에 좋은 커피요? 네, 먹어도 부담이 없는 위에 좋은 커피. 그런 게 좀 있나요? 전에 네. 뭐 아메리카노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라떼도 얘기하셨는데, 그건 네. 위에 좋을까요? 아니죠. 빈속에 먹으면 좀 안 좋죠. 그렇겠죠. 네. 빈속에 먹어도 위에 좋은 커피가 있다면요? 그게 뭔가요? 위에 좋은 커피는 믹스 커피입니다. 그런가요? 네, 왜죠? 예,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위에 좋은 커피는 믹스 커피예요. 네. 그래서 위에는 믹스. 아. 네. 위에 좋으려면 믹스. 믹스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건 또 못 맞추죠. 그렇죠. 그쵸, 좀 어려울 상상도 수 못했던 있죠. 이야기들요. 왜 그러면은 네. 이 그 회사 사명을 가지고는 네. 좀 힌트를 잘못하면은 네. 제가 좀 안 좋은 식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에서 하고 있는 다른 또 영역의 재료를 가지고 좀 해봤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업체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M게임도 우리가 흐름을 지켜봤고 제가 야간 무료 방송에서도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좀 하고 4월달 3대 기대 업종으로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넷마블이라든지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가 얼마나 잘 가는지 알고 계시죠? 직접적으로 판호 발급을 받은 업체들에 집중해라.
걔네들이 그냥 떨어질 게 아니라 계속 오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걸 미리 알려드렸어요. 네.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최근 근접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처럼 게임 관련주 중에 덜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앞으로 히트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그러니까 뭐 중국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권 쪽 부분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 중국 효과를 받았을 때는 굉장한 상승력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상화폐와 연동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게임이 나오려고 하고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면 돈이 되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게임윤리위원회의 어떤 제약 때문에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게임은 내가 돈을 내고 게임에 투자를 해서 캐릭을 키우는데도 이거를 현금화하는 게 불법이에요. 네. 매매도 불법이 되는 거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사행성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내 돈 낸 거 그럼 게임사는 돈만 받아먹고 나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돈 투자했다 즐기고 끝내라는 얘기냐라는 얘기를 유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가상화폐와 연동된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내가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 가상화폐로 게임사에서 돌려주거든요. 이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현재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이걸 같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게임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신작 게임은 다 이런 분위기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게임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해도 부담이 없겠죠. 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으니까 게임 투자에 있어서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사업 영역을 지금 국내 업체 중에 가장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대강 다들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고요. 차트 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연초에 한번 강하게 급등 추세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눌림이 나오고 다중바닥을 잡았어요. 이전에 양봉 급등이 나온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평을 전체 정비화를 시켰고요. 네. 이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집이 이루어졌고 직전 고점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 현재 정도에 자연스럽게 내가 베팅을 좀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전 고점 돌파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네. 10% 수익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수익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자세한 목표 주가와 손절가 그리고 종목명은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 종목 중 덜 오른 종목으로 가상화폐 사업 부분 힌트 드렸고요. 중국 모멘텀으로 강한 추세 예상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된 미래지향적 사업성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야기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 예정인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아까 했으니까 또 하진 네. 않겠습니다. 네. 네. 주식의 왕이 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네. 앞으로 남은 4월 기간 5월에 히트를 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승률 높은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천주와 관련된 매매법과 종목명 모르시는 분들 꼭 들어오셔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왕이 될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